미국의 어느 마을, 10대로 보이는 남자 둘, 여자 하나, 총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 한 쌍은 커플인 듯해요. 이 남자친구의 이름은 머니, 여자친구의 이름은 로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자아이 한 명의 이름은 알렉스예요. 머니와 로키, 알렉스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들을 털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능숙한 솜씨로 낯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 성능 좋은 노트북부터 시작해 명품 옷, 비싼 시계까지 온갖 돈 되는 물건들은 다 챙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걸 취급하는 브로커한테 물건들을 갖다 팔고 돈으로 받는 거죠. 현금은 절대 훔치지 않는 게 이들의 원칙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등치도 크고 좀 껄렁껄렁한 머니 같은 경우 여자친구 로키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나마 돈을 좀 모아서 살기 편한 다른 지역으로 멀리 도망가는 게 목표예요. 로키 역시 남자친구 머니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의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로키는 어린 여동생도 함께 데리고 엄마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로키의 엄마는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 막 남자들을 들이면서 그 앞에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온갖 하면 안 되는 나쁜 짓들은 다 합니다. 심지어는 로키가 벌어온 돈도 빼앗아 쓰려고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스. 이 알렉스의 경우에는 머니랑 로키와는 달리 비교적 멀쩡한 집에서 아빠랑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아빠는 사설 주택 경비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스 아빠가 일을 보는 서재에 가면 그 업체에다가 경비를 맡기는 집들의 보조 키들이 쫙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키를 몰래 가져다가 친구들하고 돈을 훔치고 다시 몰래 키를 가져다 놓고 이걸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렉스는 겉보기에는 몸도 조금 왜소하고 여러모로 좀 범생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는 사실 머니와 사귀고 있는 로키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나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거나 도망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 로키가 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이 로키의 남자친구 머니도 사실 알렉스가 자기 여자친구 로키한테 조금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들을 좀 편하게 털려면 이 알렉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렉스가 조금 거슬려도 그냥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머니가 얼마 전 셋이서 훔친 고급 물건들을 팔러 브로커한테 갔다가 한 가지 구미가 당기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부에나비스타 1837번지 이 주소에 웬 늙은 퇴역 군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노인네 집은 알렉스 아빠네 회사 고객이었습니다. 즉, 그 집 보조키를 구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늙은 노인 혼자만 살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알렉스, 젊은 남자 둘이서 손쉽게 제압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 거액의 현금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훔치는데 성공만 한다면 앞으로 이런 짓은 그만두고 로키와 함께 멀리 도망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좀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 노인은 걸프전에 참전했던 용사였는데 신디라는 이름의 어느 젊은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 노인의 딸을 차로 치여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디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 이유로 신디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그 집에서 이 노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줬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마 최소 30만 달러는 될 거라고 해요. 머니는 이 소식을 로키와 알렉스에게 전하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야, 이거 잘만 되면 우리 이 짓거리 다신 안 해도 돼. 그 정도 돈이면 우리 여기서 떠날 수 있어. 머니의 여자친구 로키는 좋다고 한번 해보자며 반기고 나섰지만 알렉스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안 돼. 현금을 훔치는 건 위험해. 미안하지만 이번엔 난 같이 못해. 그런데 사실상 알렉스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집 열쇠를 손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시도조차 불가능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머니는 자기 방식대로 막 윽박지르면서 알렉스를 압박하고 로키는 또 로키대로 계속해서 알렉스를 설득합니다. 알렉스, 제발 나 동생 데리고 여기 떠나야 돼. 이 계획 성공하면 너도 같이 떠나자.
알렉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결국 머니, 로키와 함께 그 노인의 집을 터는데 동의하게 돼요. 이 세 사람은 우선 노인의 집을 정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 동네는 웬만한 집은 다 빈집이고 폐허 같았어요. 특히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주변 한 4블록 정도가 싹 다 빈집이었습니다. 머니는 이거는 거저먹기겠는데 하면서 좋아하는데요. 보니까 그 노인은 벌써 한 5일째 집 안에만 있고 밖으로는 잘 나오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머니와 로키, 알렉스 세 사람이 차 안에서 노인의 집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차 바깥쪽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노인이 기르는 덩치가 아주 큰 사냥개가 짖는 소리였어요. 그러자 노인이 이 개를 데리러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사람은 차 안에서 몸을 얼른 숙이는데요. 그런데 노인은 지팡이를 들고 앞에 땅을 톡톡톡 치면서 걷고 있었어요. 로키가 목소리를 낮춰 묻습니다. 뭐야, 맹인이야? 머니가 대답해요. 이라크인가 어디서 시력을 잃었대. 알렉스는 원래도 이번 건은 조금 불안했는데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도둑질은 원래 나쁜 짓이긴 한데 이 시각장애인의 집을 터는 건 왠지 더 나쁜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말을 바꾸면 머니도 화를 내며 자기를 밀어붙일 거고 로키도 실망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알렉스는 이번에도 아빠의 서재로 가서 열쇠를 훔쳐 나옵니다. 약속한 날 밤이 됐어요. 캄캄하고 고요한 새벽 2시. 가로등 하나가 없는 그 마을에 도착한 세 사람. 정말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흉가들만 모여있는 듯 했습니다. 머니가 먼저 살금살금 움직여 노인의 집 가까이 이동해요. 어제 봤던 커다란 검은 사냥개가 역시나 또 막 지저댈 기세인데요. 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수면제가 든 강아지 간식을 그 개한테 던져줍니다. 다행히 녀석은 간식을 먹고 금세 잠에 빠졌어요. 머니는 알렉스에게서 건네받은 열쇠로 이 노인의 집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열쇠는 2개뿐인데 자물쇠는 4개나 달려 있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열쇠 더 없어? 머니가 막 따지듯이 묻는데 알렉스는 당황한 채 그게 다야 하고 우물쭈물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사는 이 노인은 조심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 듯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업체도 100% 신뢰하지는 않는 거죠. 대체 이 집안에 무슨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게 있는 걸까요? 알렉스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 머니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합니다. 야, 이 노인네 이렇게 꽁꽁 문 잠그고 사는 거 보면 집안에 돈이 엄청 많이 있긴 있나 보다. 이제 세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한 명씩 담을 넘어서 이 노인의 집 마당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쪽에 집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있긴 했지만 역시나 단단히 잠겨 있었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듯한 낮은 문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로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 위에 작은 창문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 나 좀 들어올려 줘 봐봐. 내 몸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유일하게 창살이 없는 창문 하나가 보였는데 체구가 작은 여자의 몸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알렉스는 기겁을 합니다. 안 돼. 너 혼자만 들여보낼 순 없어. 지금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로키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냐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결국 머니가 로키를 들어 올려주고 로키는 바깥에서 창문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미는 미닫이 문이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걸로 보아 역시나 안쪽에서 잠겨있는 듯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돌로 창문을 살짝 깨고 손을 집어넣어서 잠금 장치를 풀고 창문을 옆으로 스르륵 미는 로키. 그런 후에 몸을 일자로 만들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알렉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바깥에서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려요. 알렉스가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이 집은 취침 시간에 집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보장치가 작동되는데 30초 안에 그걸 끄지 못하면 삐삐삐삐 하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로키는 알렉스에게 설명을 들은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경보장치가 달려있는 곳을 찾기 시작해요. 30, 29, 28, 27.
빠르게 초수가 줄어들고 로키는 단 몇 초를 남기고는 겨우 경보장치를 찾아서 알렉스가 챙겨준 리모컨으로 경보장치를 끕니다. 다행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집 안으로 고요히 침입하는데 성공했어요. 로키는 머니와 알렉스가 기다리고 있는 뒷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세 사람은 현관문 안쪽에 신발을 벗어두고 양말만 신은 채 조용히 살금살금 집안을 걸어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숨소리도 발소리도 최대한 내지 않으면서 이동하는 세 사람. 1층에는 부엌처럼 생긴 다용도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과 거실에 딸린 벽장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로키와 알렉스가 1층을 둘러보는 사이 머니는 과감하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가자 어느 방에선가 희미한 말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데요. 머니는 천천히 그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은 노인의 침실이었어요. 노인은 딸의 어린 시절 모습을 찍어둔 비디오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머니는 가방에서 페트병 하나를 꺼냅니다.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담겨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조용히 뚜껑을 탁 열어서 병을 땅에 내려놓으려는 찰나 노인이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보는 사람들도 숨이 멎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노인이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머니하고 눈이 정면으로 딱 마주쳤겠지만 그는 맹인이잖아요. 머니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립니다. 노인은 침대를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TV 리모컨을 찾아 비디오를 끄고 다시 눕습니다. 머니는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다시 그 병을 바닥에 잘 놓고 노인이 잠든 침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노인의 방에는 희뿌연 연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1층에서는 알렉스와 로키가 집안을 다 둘러보고 파악한 뒤에 자물쇠로 잠긴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려고 조용히 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뭐해? 그 문은 뭐야? 머니가 2층에서 내려오며 큰 소리로 불쑥 묻는데요. 알렉스와 로키는 기겁을 해요. 목소리 낮춰! 하지만 머니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노인은 이미 뻗었을걸? 하고 호탕하게 말합니다. 이제 세 사람은 거실에 있는 그 단단히 잠긴 문 하나를 열어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머니가 가져온 다양한 연장으로도 몽둥이로도 안 열립니다. 머니는 결국 안 되겠다 하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데 총이었어요. 머니가 총을 꺼내드는 순간 알렉스가 기겁을 합니다. 야, 머니, 그 총 내려놔. 총은 왜 가져왔어? 머니는 왜 저래 이 새끼? 그런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야, 여긴 군인이 사는 집이잖아. 이 사람도 당연히 총이 있겠지. 그러니까 나도 챙겨와야 되지 않겠어? 알렉스는 머니를 말립니다. 머니, 우리가 총을 드는 순간 우리가 총을 맞게 돼도 그건 정당방위가 될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해. 안 돼. 하지만 머니는 알렉스의 말을 싹 무시하고 자물쇠에다 대고 그냥 총을 빵 쏴버렸어요. 이걸 보자마자 알렉스는 진짜 이건 아니다. 난 빠질게 하면서 현관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미 집 안으로 무사히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머니도 딱히 알렉스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머니가 쏜 총에 자물쇠가 풀리고 그 비밀스러운 문이 열렸어요. 그 문 너머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머니와 로키가 입을 벌린 채 그 지하로 가는 캄캄한 통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던 그때 누구야? 깊은 잠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1층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까 누워서 잠잘 땐 잘 몰랐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몸이 엄청 다부지고 탄탄합니다. 도저히 일반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머니와 로키는 몸이 굳고 숨도 멎을 듯 했어요. 조심조심 아주 조용히 한 발씩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데 노인이 마치 좀비처럼 강시처럼 팔을 앞으로 쭉 뻗고 거실을 휘저으며 누가 들어온 건지 더듬거리며 찾기 시작하자 머니가 안 되겠다 싶은지 최대한 침착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결국 목소리를 냅니다. 저기 진정하세요.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집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얼른 나갈게요. 근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취해서 잘못 들어왔다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게다가
노인은 거실을 막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자물쇠 같은 걸 탁 밟았는데 그는 그 순간에 발가락으로 그 자물쇠 모양을 더듬어서 모양을 파악하더니 바로 지하실 통로 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요. 머니가 총으로 쏴서 그 문을 열었었죠. 이제 다 들켜버렸습니다. 머니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총을 그에게 탁 겨눕니다. 돈 내놔. 노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입을 이렇게 벌린 채 공기의 흐름을 읽는 듯한 그런 태도로 멈춰서 서 있는데요. 머니는 그의 그런 모습에 더욱더 겁을 먹고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아이씨, 이제 귀까지 먹었어? 내 말 안 들려? 빨리 돈 내놓으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머니가 훨씬 더 젊고 눈도 보이고 총도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훨씬 더 겁에 질려 있어요. 반면 노인은 눈도 안 보이죠? 더 나이도 많죠? 총도 들고 있지 않죠? 하지만 머니보다도 왠지 모르게 더 침착해 보입니다. 머니는 계속해서 소리만 막 버럭버럭 지르고 있어요. 사실 그는 이전에 사람한테 총을 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금 전에 자물쇠에다 대고 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쏠 거라고 소리치는 머니.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미안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점점 머니한테 가까이 다가가요. 머니는 에이씨 나 테스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천장에다 대고 빵! 총을 쏴버리는데요. 현관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던 알렉스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섭니다. 혹시 로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는 알렉스. 이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알렉스는 이때 도망을 쳤어야 됐어요. 노인은 총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머니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의 심리와 성격을 다 파악한 듯 점점 더 자신감이 붙는 듯 합니다. 결국 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간 노인은 갑자기 빠른 동작으로 그가 들고 있었던 총을 확 잡아당겨 머니를 제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힘으로 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제발. 머니의 얼굴에 울퉁불퉁 핏줄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노인은 조용히 분노를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서 너네 다 몇 명이야? 몇 명이서 들어온 거야? 머니는 겁에 질린 와중에도 자기 혼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놔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바로 옆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로키는 너무 공포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로키의 눈에 노인의 뒤쪽 바닥에 떨어져 있는 둔기가 들어옵니다. 아까 이 자물쇠를 열어보려고 썼던 그 연장이에요. 살금살금 노인의 뒤로 가서 저거를 들고 뒤통수를 쳐볼까 말까. 로키가 곧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을 느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빵! 노인은 기어이 머니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총을 빼앗아서 그를 쏴버렸습니다. 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로키는 팔만 뻗으면 닿을 만큼 바로 앞에서 남자친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걸 목격하고도 찍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눈물도 나오지가 않아요. 노인은 그렇게 머니를 쏴버린 후에 잠시 가만히 다시 거실 공기의 흐름을 느끼듯 정지해 있습니다. 숨 막히는 상황. 노인이 조금만 팔을 뻗어서 휘저으면 바로 로키의 몸에 닿을 판이에요. 로키는 마음 같아선 막 미친 듯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게 되면 노인은 그쪽으로 바로 총을 쏠 게 분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노인이 뭔가 미세하게 바람이 들어온다는 걸 느끼고는 현관문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때 현관문 쪽에 서 있었던 알렉스는 노인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너무 놀라서 집 한쪽으로 피하는데요. 노인은 그렇게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자물쇠로 문을 꽁꽁 잠가버립니다.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알렉스와 로키는 이렇게 이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노인이 이렇게 현관문 쪽으로 가보느라 잠시 거실을 비운 사이 로키는 빠르게 거실 구석에 있는 벽장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게라도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가 들킬세라 로키는 두 손으로 코와 입 쪽을 꾹 누르고 울음을 꾹꾹 삼키고 있어요. 노인은 이제 총을 들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는 시각 대신 다른 모든 감각들이 더 예민하게 발달을 하죠. 노인은 예민한 후각, 청각, 촉각을 이용해서 집안에 달라진 것들을 하나하나 감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번엔 화장실 창문에도 튼튼한 나무판을 덧대서 못으로 다 박아버려요. 정말 어느 구멍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막아버리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집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들어온 상황이고 노인은 분명히 그 침입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감지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즉 아직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나 창문을 다 봉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집 안에선 그 누구라도 내가 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점검한 후에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서 로키가 숨어있는 벽장으로 갑니다. 로키는 또 잔뜩 쫄아서 몸을 더욱 웅크리고 구석에 쪼그려 있어요. 작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눈조차 깜빡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노인을 바라보고 있던 로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노인은 이 벽장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한 걸까요? 그는 벽장 한쪽 벽을 톡톡톡 쳐서 드러내더니 그 안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2978. 그러자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노인은 손으로 더듬어서 그 돈다발들이 무사히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안심하고 다시 거실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자물쇠가 잠겨있는 그 문이 있었잖아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문. 근데 돈이 이 벽장 안에 있는 거라면 대체 이 집 지하실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돈보다도 더 꽁꽁 지하실에 숨겨놓고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걸까요? 그 안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드러나게 돼요. 노인이 그 문을 통해서 지하실로 내려간 사이 알렉스는 얼른 살금살금 움직여서 로키가 숨어있는 벽장으로 갑니다. 알렉스는 로키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로키가 쉿 하고 알렉스의 말을 멈추고 금고를 열어 보입니다. 로키는 미친 듯이 그 돈들을 가방에 옮겨 담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나 무거워 보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다 챙기고 두 사람은 이제 나가자라고 하는데 근데 대체 어디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지하실로 내려가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둘은 지하실로 통하는 그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노인이 벌컥 그 문을 열고 지하실에서 나옵니다. 알렉스와 로키는 또 한 번 기겁할 듯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노인은 지하실에서 커다란 비닐 하나를 갖고 올라와 그걸로 머니의 시신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알렉스가 발 한쪽을 살짝 들어서 뒤로 옮기려다가 나무 바닥에서 삐걱 하는 소리가 나고 말아요. 노인은 빠르게 고개를 들어 짐승처럼 막 이렇게 목을 돌리면서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이제 진짜 꼼짝없이 걸리는 건가 싶을 때 죽은 머니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드르르 울리고 노인은 빠른 반사신경으로 바로 그 휴대폰을 총으로 쏴버렸어요. 다행히 나무 바닥에서 났던 그 삐걱 하는 소리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나무에서 난 소리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잠시 후 노인은 머니의 시신을 질질 끌고 1층 현관문 쪽에 붙어있는 다용도실로 갑니다. 알렉스와 로키는 이때다 싶어서 노인이 그렇게 멀어진 사이 지하실 통로로 향하는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는 마치 큰 도서관처럼 선반들이 나란히 쫙 놓여 있어서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반에는 온갖 물건들이 정리가 돼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지하에서 헤매는 사이 1층 다용도실로 갔었던 노인은 현관문 근처에서 코를 킁킁거리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촥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코를 킁킁킁킁 하면서 뭔가를 결국 찾아내요. 뭐였을까요? 아까 현관에다 신발 벗어뒀다고 얘기했었죠. 그 신발들이었어요. 두 놈이 더 있구나. 이로써 노인은 이제 이 집안에 몇 명이 더 있는지 알아채고 맙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빠르게 벽장으로 가서 다시 2978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어보는데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는 으악 하고 막 분노에 치를 떨며 짐승처럼 포효합니다. 캄캄한 지하실에서는 알렉스와 로키가 후레쉬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귀신처럼 확 튀어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알렉스와 로키는 기절할 듯이 놀라서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거기에는 웬 젊은 여자가 사지에 줄이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진 채 해골 같은 몰골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나타난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이 여자는 대체 누굴까요? 알렉스는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일단 나가자. 문을 찾아보자. 라고 하지만 로키는 왠지 그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여자한테 다가가 보는데 여자는 두 손에 오래된 신문 기사를 들고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로키는 곧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챘어요. 여기 이 노인의 지하실에 묶여있는 이 젊은 여자는 바로 신디였습니다. 이 노인의 딸을 실수로 차로 치어 죽게 만들었던 그 여자. 로키는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자고 하고 알렉스는 일단 우리끼리 먼저 빨리 나간 다음에 나중에 신고를 하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로키 말대로 여자를 데리고 나가기로 합니다. 신디가 이렇게 손가락질로 가리키는 곳에 웬 금고가 하나 더 있었는데 로키가 아까 훔쳐갔던 그 비밀번호 2978을 눌러보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신디의 몸을 결박하고 있는 튼튼한 줄, 거기에 달린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열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린 신디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다가가는 알렉스와 로키. 그런데 문이 잘 안 열립니다. 노인이 그새 그 문까지 바깥쪽에서 잠가버린 듯 했어요. 알렉스는 어떻게든 그 나무 문을 부수기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문이 끽 하고 열립니다. 셋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그 앞에는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노인은 팔을 앞으로 쭉 뻗더니 바로 총을 빵 쏴버립니다. 총알은 알렉스의 귀를 스치고 신디의 몸을 정확하게 관통했어요. 신디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고 놀란 로키와 알렉스는 일단 몸을 숨깁니다. 노인은 몸을 숙이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을 다시 완전히 쇠 자물쇠로 잠가버리고는 누가 죽었는지 손으로 더듬어서 확인을 해보는데 그는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신디라는 걸 눈치채고는 갑자기 안 돼! 내 아가! 하고 외치면서 울부짖는데요. 내 아가? 신디는 이 노인의 딸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 아니었나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노인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분노한 채 집 안에 전기 전원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미로 같은 지하실에서 앞을 볼 수조차 없어진 알렉스와 로키. 이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인인 이 노인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알렉스와 로키는 또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노인은 맹수처럼 코를 킁킁거리고 귀를 실룩거리면서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 아주 작은 소리까지 다 감지해가면서 이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알렉스하고 로키는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을 뻗어서 허공에다가 허우적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로키가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 노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고 다가갑니다. 진짜 1cm만 더 나아가도 노인의 팔에 로키의 손이 닿을 상황. 이때 알렉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로키 어딨어? 하고 부르는데 로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응한 그 노인이 알렉스를 바로 찾아내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일부러 선반 안쪽으로 몸을 밀어서 넘어지고 그렇게 노인을 따돌린 뒤 로키를 데리고 얼른 지하실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지 않게 어떤 둔기 같은 걸로 그 문 밑둥을 괴어놨어요. 자물쇠들은 다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딱히 확실하게 이 문을 봉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인을 따돌리고 겨우 1층으로 올라왔더니 잠에서 깬 사냥개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아마 노인이 데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개한테 물리면 최소 팔다리 하나씩은 아작날 것 같은 그런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개한테 쫓겨서 2층으로 도망쳐 올라가고 아무 방에나 일단 숨어 들어가서 문을 쾅 닫은 뒤에 그 앞으로 피아노며 책장이며 막 무거운 짐들을 다 갖다 놨어요. 잠시 후 노인은 지하실로 통하는 그 문을 안에서 팡팡 쳐서 열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튼튼하고 큰 총을 꺼내 들고는 집안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알렉스와 로키가 숨은 그 방 앞까지 옵니다. 엄청난 힘으로 문을 쿵쿵 쳐대는 노인. 알렉스가 일단 문을 막고 있고
로키는 벽에 나 있는 작은 환풍구 통로로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또다시 알렉스와 로키가 찢어져서 집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니고 이 개랑 노인이 이 둘을 쫓는 그런 추격이 계속됩니다. 둘 다 막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또 이 집 안으로 떨어지고 그 소리를 듣고 노인과 개가 쫓아오고 막 난리가 나요. 이 두 사람은 결국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누가 될까요? 알렉스와 로키는 열심히 도망을 다녀보지만 결국 차례로 노인한테 붙잡힙니다. 알렉스는 얼굴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고 로키 역시 노인에게 제압당해서 아까 신디가 묶여 있었던 그 자리에 똑같이 그녀처럼 묶였어요. 이 노인은 대체 이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뭘 하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더러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노인은 차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나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는 거액의 합의금만 내고 감옥에 가지 않은 신디를 잡아다가 이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는 자기 아이를 가지게 했습니다. 다시 자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노인은 냉동시켜놨던 자기의 정액을 신디의 몸에 주입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디가 죽었을 때 안 돼, 내 아가라고 소리를 쳤었던 거죠. 노인은 이제 로키에게 니네 때문에 내 아기가 죽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고는 로키한테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기절해 있다가 죽을 똥살똥 겨우 깨어난 알렉스가 나타나 뒤에서 노인을 덮치고 로키를 구해냅니다. 두 사람은 얼른 1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지하실 금고에서 찾은 열쇠 꾸러미 중에 현관문을 여는 열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빵! 뒤에서 나타난 노인이 알렉스를 그대로 쏴버립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가 난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걸 알렉스가 맞아버린 거죠. 이 틈을 타 돈가방을 메고 미친 듯이 달려서 밖으로 도망치는 로키. 그녀는 끌고 왔던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뒤쫓아온 사냥개와 노인에 의해서 다시 집 안으로 끌려가고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쓰러져 있는 알렉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경보장치 리모컨을 발견한 로키는 거기에서 바로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미친 듯이 경보장치가 울리고 노인이 당황한 사이 로키는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는 다시 도망쳐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여동생과 함께 공항으로 가요. 이제 드디어 자유인 건가 감격을 하고 있는데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퇴역 군인의 집에 2명의 남성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노인은 공격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맨 인 더 다크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거 영화 한번 실제로 보시는 걸 추천해요. 별로 길지도 않거든요. 맨 인 더 다크 2도 있어요. 근데 그 2를 보면은 또 약간 이 노인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랄랄랄라.